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던 그런 주말이었는데요. 결국 오늘 0.2%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은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랑 스테이블 코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법이나 이런 얘기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가지고, 뭐 시장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 네, 이스라엘 주가는 올랐습니다. 걔네는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0.4% 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디는 마이너스 1%인데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전약 후.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동을 또 보면은 또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증시는 올랐고 그에 따른 중동 정세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피가 0.3%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잠시만요. 코스피가 0.17% 플러스 2899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은 0.3%, 0.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지금 지수와 가격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5% 정도 상승.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다 상승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뭐 삼성물산, 하나오션 요 정도만 살짝 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권입니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가 4.5% 정도, HMM이 4% 요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주가 대부분 1% 내외의 약세, 상승하는 건 알테오젠이 4% 넘게 올라가고요. 파마리서치가 3%, SM이 2.3%,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장이랑 별반 그렇게 크게 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서의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에는 좀 유가랑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게 약간은 좀 둔해진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붙었고, 또 이 방산 쪽이 우리나라 시총이 좀 높잖아요. 근데 그쪽이 또 강하다 보니까, 네,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변압기도 뭐 수출 되게 잘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력 산업군들이 안 빠지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하방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테마적으로는 전쟁이 좀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좀 민감한 키워드들이 나오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핵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이스라엘과 해서 이제 이란을 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이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입니다. 근데 오늘도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이런 애들이 20% 이상씩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으로의 수급의 흐름은 좀 강하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초반장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이스라엘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장이 많이 안 빠질 겁니다.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FOMC 미팅도 있고 그 상호관세에 관한 G7 미팅도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는 월, 화, 수는 그거를 눈치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최소한 월, 화 정도까지는 눈치 볼 가능성이 있어서 외국인이 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아는 조방 전력 이런 중심으로는 아마 플레이를 하는 그 정도 낮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주가의 변동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일단은 하나시스템, LIG넥스1 그리고 현대로템이 가장 크게 오르고요. 2%에서 하나시스템은 8%까지 올라가고요. 하나시스템은 신고가, LIG넥스1도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KB 쪽에서 또 방산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네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국내 방산주 단기 수혜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고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또 노스롭 그루먼과 다계층 대공방어 시스템 맞손을 잡았다. 이런 단독 기사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빅텍, 뭐 솔디펜스, 뭐 이런 종목들, 작은 이런 방산 테마 업종들도 같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전력 설비도 조금 오르네요. 효성중공업이 4.2%, HD 현대일렉트릭이 2.4% 요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요거 전력 설비 관련해서 코멘트 있을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되게 좋은 게 나왔어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다라는 기사가 또 대문짝만하게 나왔고요. 그거에 따른 좀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 또 이제 재건이나 이런 쪽에서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짓는 내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오늘 뭐 초과압 변압기 중심으로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SDS, 네이버 요런 종목들, 특히나 미디어 인터넷 업종들 오르는 거 보면은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 지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했었던 인사 중에서 이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요거를 초대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또 4% 초반에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오늘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조방변, 그러니까 조선, 방산, 변압기 요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네요. 한국조선해양도 2.4% 정도 올라가고 HD 현대미포도 2%. 오늘 조방변이 가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결국은 넘버 나오고 예. 큰 방향 잡혀 있고 그 회사밖에 믿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지주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한바탕 다 돌고 예. 실적도 다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오라클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반영됐다 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결국은 조방 뭐지 전력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붙들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그동안 이제 증시를 2,900까지 끌려왔던 게 조방변이 한번 웨이브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지주사하고 증권주 그리고 이외 종목들 한 번 더 레벨업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오늘 조방변이 한 번 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이제 전쟁과 밀접한 영향도가 있는 기업들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요 지주사나 증권 쪽의 상승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분산으로 조방변이랑 지주사랑 증권이랑 여기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주사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적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얼마 전에 또 정리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예. 그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집중되는 쪽이 전부 다 넘버가 나오는 거에서 이제 1년 전이랑 비교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주사라고 다 올라가는 거는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사 안에서도 뭔가 매력도가 추가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산업적으로 조금 더 이제 자회사들의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사주 처분 같은 거에서 뭐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런 쪽들이 갈 것 같고요. 뭐 증권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해외에 대한 뭐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4대장 있잖아요. 뭐 위리에셋 증권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이렇게 좀 볼륨이 컸었던 그런 쪽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는 어쨌든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술적인 부담은 있는데 이게 산업이 너무 좋고 실적이 나와서 애매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이렇게 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니까 뭐 방사는 그래서 조금 더 센 게 아니냐. 근데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럽긴 한데 이게 뭐 그냥 올라버리니까 사실 뭐 부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투심이 죽는 요인이어야 되는데 자꾸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러게요.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말 동안 장 안 열릴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일단은 장이 좋은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코스피가 0.6%까지 오르면서 2911. 전고점이 2934니까요. 요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불을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이 0.47% 오르면서 772. 전에 기록했던 게 793. 요 정도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대형주가 나쁘지 않은데요. D&D 파마텍이 23% 정도 오르면서 지방간염 신약 임상 이상서 유효성이 입증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23.85% 정도 오르고 있고요. 이외에도 알테오젠이 5%. 리포트가 있네요. ADC 판도 바뀐다. 엔허2SC 임상 개시 목표가 73만 원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그 바이오 USA 요거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 총출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재룡전기도 오늘 4% 올라가고요. 바이넥스도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2종 임상물질 생산을 수주했다. 수주 소식이 있으면서 오늘 4% 정도 올라갑니다. 이외에도 테마성으로 보자면은 테마성 방산주 요런 애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석유 관련주 또 급등합니다. 흥구석유도 21%, 중앙에너비스도 11% 요 정도 올라가고 AI 관련해서 알체라 16%, 크라우드웍스 8% 요 정도로 올라가네요. 김정일 본부장님도 뭐 코멘트 있을까요? 단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방법이 없다,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납작 엎드리든 아니면 그러니까 협상에 나오든 아니면 초토화되든 둘 중에 하나. 제가 그 타 방송에서 타 방송이 아니고 아침에 했는데 이스라엘이 봉합으로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현실이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란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 더 이상 안 때리면 이제 그만하자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1년 전하고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두 갈래입니다. 당분간 유가가 금방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네. 걱정이 되는 거면서 동시에 근데 이번에 끝판 나겠네. 그런데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대척을 안 질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과 관련되는 친한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장애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리스크다, 혹은 변수다, 혹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었던 그런 투자자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시장에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그렇죠. 오늘까지 정보와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왜 안 빠졌을까? 사우디는 왜 1%밖에 안 빠졌을까? 뭐 그런 거 보시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시장이 이거를 악재로 안 받아들인다면 과연 무엇을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를 봉쇄한다든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분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많은 것 같은데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호르무즈를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시츄에이션은 확률적으로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주말 사이 이슈거든요. 그거는 자세히 갈 필요 없고 그거보다 낫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미군 기지 중동에 있는 거 그걸 치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의 기지.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이스라엘은 멀리 있으니까 다른데 그러면 이제 조금 시츄에이션이 더 다시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반영을 하면 아마 유가가 뭐 80불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게 지속적일 거냐고 봤을 경우에 사우디나 아니면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유가가 또 계속적으로 그러면 유가가 올해 9월이나 11월 달 됐을 때도 올라갔던 유가가 계속 간다. 그러면 인플레 우려 뭐 우려해가지고 주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내일 모레라도 그걸 인식해가지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고 인상할지도 몰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럼 지금 분위기가 나흘 사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거냐?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보노님도 요 전쟁 변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 주신다면 시장은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일단은 시장은 훨씬 강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법이랑
또 이제 뭐 원내대표 선정 이후에 이제 상법 개정을 최우선하겠다 뭐 그런 기사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일단 강한 상황이라 평소보다 좀 더 강하게 꺼니라는 생각은 했는데 일단은 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지수가 안 빠져 버리니까 예, 그게 좀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막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되는 걸 계속 봤어요. 막 미사일도 많이 떨어지고 방어도 잘 했지만 어쨌든 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정도면은 좀 그리고 이제 핵 관련 발언들도 나왔는데 그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약간 경계를 하는 그런 군사적인 움직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란이 계속적으로 할까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고 또 성명에서 어쨌든 간에 안 때리면 우리도 안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막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다양한 나라들이 동시에 방어를 해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브리핑들이 계속 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은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개수가 계속 쏘아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속도 조절한다 이런 얘기만 나와더라도 사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다. 뭐 경제력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도 많은 상황이라 시장이 그래 뭐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막 엄청 무너질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TI나 이런 거는 좀 움직이긴 했는데 7시 개장하자마자 US 테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 0.1 이거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꽤 큽니다. 하나 시스템이 중간에 한 16%, 17% 갔다가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5%대로 올라와서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올라오고 현대건설 또 2.5%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하려는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HD 현대, 두산, LS 등등도 해서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또 2% 상승하고 삼양식품이 2% 오르면서 다른 종목들도 올려볼까 이러면서 순환배가 한번 쓱 약간 탐색전처럼 좀 도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창한 본부장님 계속 좀 집중을 했었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카카오페이가 또 4% 또 오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도 2% 네이버랑 같이 조금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네이버는 4% 정도 올라가다가 5% 넘게 갔었네요. 5.5% 오르다가 지금은 2.7%로 살짝 내려앉았어요. 약간 탐색전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변동성도 꽤 큰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카카오페이랑 네이버도 그렇긴 한데 헥토 파이낸셜이 20% 넘었죠. 그리고 T-사이언티픽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 주예요. 요것도 18%.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도 비슷합니다. 이거 네오이즈 홀딩스 이것도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 이슈가 많았어요. 그 미국장에서 제가 서클 얘기를 제가 오프닝 벨에서 벌써 한 5번째, 6번째 해드리고 있는데 서클이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습니다. 26%? 장중에 28%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스포티파이 그거랑 그다음 아마존, 스포티파이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요. 아마존도 그걸 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니어스법 통과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따져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강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나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냉온탕님께서 우리나라 최악의 악재는 상법 개정 취소일 것이다. 상법 개정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거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조각하고 나서 이렇게 그 조각하고 사는 게 조금 약간 자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그 뭐 출장한 것도 있고 몇 개 이렇게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때문에 미뤄졌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 전해드린 그 상태니까 약간 지켜보는 거겠죠. 근데 희망보다도 그게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면은 주가가 이렇지 않겠죠. 그러면 한
미국장 핑계대도 한 3% 빠질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이는 거 봤을 때는 그거는 일단 지켜보자. 그게 바로 무슨 큰 문제가 도래하지는 않을 거다. 속도는 이슈가 있겠지만 시간 이슈 아니냐. 그런 게 아직까지는 중론이다 보니까 그거는 일단 올라간 상태를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지켜보자. 프로그레스 속도를. 이런 분위기 아니겠나 싶습니다. 상법 개정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선출된 이후에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미뤄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인터뷰한 게 코스피 5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19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0.02% 마이너스 2894.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고요. 코스닥도 0.26%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습니다. 766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초반에 순환매 쫙 돌고 9시 반까지 슬슬 딱 색깔 한번 딱 바뀌고 이런 게 평소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료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두 개가 있었고 전쟁이라는 건 사실 갈 수 있는 산업군이 너무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석유 유통, 그 다음에 천연가스, 뭐 해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산도 있고요. 막 여기서 벌써 한 4-5개 산업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쪽 뭐 그 다음에 그 STO 뭐 이런 쪽들도 움직이니까 그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대형주 단에서 뭔가 실적 있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SK그룹이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뭐 모나콘가에서 또 짓는다고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변압기 수출입 데이터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뭐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도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배당 분리가세 이런 거 있으면 또 이제 지주사랑 또 증권사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재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D&D 파마텍 이렇게 비만 관련해서 뭔가 좋은 성과 나온 애들 그리고 알티오젠도 오늘 리포트 좋은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티오젠도 괜찮죠. 파마리서치 정신 차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또 이적 분할이나 이런 걸로 노이즈 있었지만 괜찮다는 리포트 2개 나왔고 목표 주가 상향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리포트 있는 애들도 가야 되죠. 정신이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지금 돈이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찔렀다 저기 한번 찔렀다 하니까 막 순환매가 빠르니까 그 쫓아가시는 분들은 막 정신 없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좀 돈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막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이제 조금 이런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뭐 오늘 하루는 그냥 하루지 약간 이렇게 보내시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 같은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높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무서워서 기울기가 너무 세고 그렇죠. 주가 위치도 너무 높고라고 생각해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래서 지금 갈 것들을 노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 같은 상황이 진짜 약간 역설적입니다.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또 빠지는 것들은 빠지는 게 더 빠지고 가는 애들이 더 가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타나면은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요게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하락률 순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한진칼 횡보하고 있죠. 시프트업 못 갔죠. 포스코 퓨처엠 바닥이죠. 뭐 한미약품 이런 애들도 좀 덜 갔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NC소프트, 뭐 한미반도체, LG전자,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보면은 약간 시장에서 소외받으면서 못 가는 애들인데 빠질 때는 또 이런 애들이 더 빠진단 말이죠.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이러니죠. 네. 근데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그 유가 만약에 이게 저는 이게 한 1주 2주 돼서 만약에 주식장이 작년에 대로 한 5-6% 빠지는 거예요. 오늘 안 빠지더라도 결국 한 보름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패턴에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한 2%씩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조방변이 됐든 반도체가 AI가 됐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다른 쪽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지금 아까 보노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주하고 증권에 대한 믿음 내지는 미련이라고 보면 아직 기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더 넓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이 10% 빠져도 6%밖에 안 빠질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공화국이니까. 그러면 더욱 이런 상태에서는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건질 시간이 여유가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지금 같은 질문 좀 드린다면? 네, 일단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기대감이 강하다가도 또 갑자기 또 변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좀 제일 어려운 거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한 기다림. 이게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슈나 이런 것들이 빨리 돌고 있고 하고, 또 이제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인 지금 스토리는 좋게 가고 있는데 상법이라든지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스토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때서도 또 먹을 뭐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우리가 놓쳤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되게 빨리 하고 비중도 막 태워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운 나빠서 한 대 얻어맞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엄청 고생이거든요. 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조급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며칠 저는 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 생각하면 매우 짜증나는 거는 알죠. 이게 매매하는 사람이 다 누가 그런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지 않으면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정된 눌림은 없다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올 겁니다. 네, 올 거니까 그날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약세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코스닥이 0.45% 마이너스.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도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갔고요. 코스닥 대형주도 0.2% 마이너스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좀 변동성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올라갔다가도 확 빠지고, 또 그러다가 어느샌가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이 또 다시 한 14%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변동성이 많아서 즐길 수 있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이고요. 또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진짜 개판 5분 전인 장인 거죠. 네, 왜냐면은 보세요. 대형주 단위 막 5%씩 6%씩 왔다 갔다 하는 장이 예. 뭐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테마주들도 완전 지금 롤러코스터 막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한 입만, 한 숟가락만 모아가지고 이제 고봉밥 만들어야지 이 판단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 변동성이 강하긴 강할 건데, 그러면 더더욱더 가격 전략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막 확 떨어지고 하면 막 겁먹어서 막 팔거든요. 근데 예. 그게 내 가격이 안 나왔으면 그냥 홀딩을 할 수 있게끔 공부도 하고 차분하게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이 크면은 사실 이제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급등하면 너무 신나서 막 팔게 되고, 갑자기 막 떨어지면 멘탈이 나가가지고 오늘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하나 나와가지고 LG엔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요거는 두 분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상대는 ONJ 오토모티브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요게 지금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네요. 2조 5천억 원인가요? 잠깐만요. 500, 1000, 억, 10억, 100억, 1000억. 25조는 아니겠죠. 2조 5천억인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뭐 두 분이서 보실 25조인데? 25조인가요? 아, 이거는 최근 매출액이고, 그렇네. 계약 금액이 안 나왔네요. 그래, 계약 금액이 안 나왔네. 최근 매출액이네요. 이게 아무것도 정보가 없습니다. ONJ 말고는. 그러게요. 여기 밑에
끼는 중요 사항이 있네요. 상기 계약은 중국의 체리 자동차의 종속 회사인 ONGM 오토모티브 네덜란드에 대해서 총 8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으로 예상 계약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시 공시 기준 금액 이상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어서 공시하는 거다. 공급 물량과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다. 코멘트 하창원 본부장님. 근데 이쪽은 네.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반응을 일단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너무 돈이 갈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실적도 나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불을 뿜고 있는 쪽에서도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쌓이면 나중에 한 번은 터지긴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쪽을 지금 그렇게까지 막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본부장님도 코멘트 없으면 이하 동문이죠. 예. 예. 암살자님께서 정통 경제 아나운서가 금액도 못 세냐? 접어라 접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조 단위의 이런 숫자를 돈을 만져보지 못했어 그 정도는. 만져보기는커녕 잘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많으면 제가 좀 약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1,000원, 10,000원 단위는 잘 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거를 100만 원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공시하는 놈들이 영어 못 하잖아. 영어 0, 10, 100, 10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에 좀 써주던지. 유저 프렌들리 않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슨님께서 전문가들 코멘트를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시장은 피해라라고 말하는 게 맞냐? 피하라고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래도 버텨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요거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피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 지금 악재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굳이 보자면 상법 개정이 조금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전쟁 이슈.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 벼랑 끝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사망자와 사상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세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도 시위가 좀 격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가고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또 굉장히 큰 변수로 또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네 번째로는 이제 코스피가 3,000 근처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에 좀 힘이 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들. 이런 악재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버티고 3,000까지 밀고 가고 더 올라간다라고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이전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본원님부터? 일단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는 많겠죠. 많으니까 개인들이 인버스 ETF를 엄청나게 사들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뭐 저는 배당 분리과세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상방을 조금 더 열어놓는 거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만 돼도 3,000대 중반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만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되게 큰 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세법에 대한 개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하방이 되게 경직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그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고배당주들 막 수급 엄청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지금 약간 말씀하신 대로 뭐 상법에 대한 것도 좀 일정이 미뤄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최근에 지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지수가 좀 지지부진해도
오늘 같은 경우 뭐 제가 이제 전쟁은 뭐 당연히 다 알고 계신 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뭔가 정부 정책으로 이슈가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 조방변, 원전 이쪽도 지금 계속 이슈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충분히 산업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산업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 안 올라가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슬프게도 오를 때 원래 대형주는 그래도 꽤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산업적인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예탁금도 되게 많은 상황이라 뭐 지금은 눌리면은 한 번 정도는 눌림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눌림이 제대로 나왔을 때 예수금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번 상법이나 이런 배당 분리과세에 따른 그 랠리를 한번 가져가 보자 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거 있으니까 뭐 지금 MMO 할 때 지금 풀베팅 하자 이런 거에는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도 같은 질문. 네. 예. 피해야 되냐면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항상 현금은 한 20%, 30%. 20, 30%. 뭐 본인이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 20%. 너무 많으면 또 못 모으니까. 그 상태라고 얘기한 게 벌써 1주, 2주, 3주 전 됐잖아요. 그렇죠. 뭘 그 당시에 제가 원래 봤던 2750, 2800 이상까지는 쉽지 않다 봤는데 그때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섰기 때문에 한 150포인트가 지금 그 플러스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향유하는 거고, 못 산 사람 그때, 장이 한 3,000까지 바로는 안 가더라도 2,900까지 한번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내가 한 20% 현금, 25% 현금 갖고 있고, 포지션이 체크 있어. 포지션이 돼 있어. 하이닉스, 그 다음에 조방, 뭐 전략, 이런 식으로. 그 상태면은, 내가 어저께 금요일에 말했다시피 피해냐 그러잖아요. 나는 최소한 안 판다고 얘기했어요. 최대한 안 판다? 최소한 안 판다고. 이익실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최소 팔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빠질 때 사는 건데 빠져야 살 거 아니에요. 안 빠지는데 어떻게 사? 올라갈 때 따라 살 거야? 예를 들어서 조방 전력이라도. 그러니까 그쵸. 아마 사실은 포지션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안 하죠. 지금 상태는 안 하죠. 왜냐면 월, 화, 수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인들은 금방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미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외국인은 아마 그 FOMC하고 그거 다 보고 그 상호관세 그거 좀 업데이트 중국 빼놓고 그거 하고 나서 들어오든 말든 할 거예요. 좀 더 클리어지는 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됐던 우리 근본적인 이슈, 매크로 이슈가 됐을 간에 한 수요일, 빠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돼서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망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포지션을 유지할 것 같아요. 유지는 하되 팔진 않는다. 유지한다는 게 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조금 거시기 한 거는 이런 그 주말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떠 사람한테 식당 또 그렇게 하면 누구 또 비하하는 거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뭐랄까 이쪽에 증권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어떤 일반 노동자나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식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온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 포지션 하고 있는데 뭐하러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다고 프로핏 테이킹에서 이익 실현이나 도망가느냐? 지주사나 증권에서 네네. 그거 아닙니다. 왜 지주하고 증권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권이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완전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야지 도망갈 텐데 약간 흐름이라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아직 룸이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가 뭐 2달 사이에 뭐 50%, 60%, 100%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막 뚝딱하기는 애매하도 그래도 목표 주가와 괴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게 눌리면 살 수 있겠지. 지주사나 증권사 눌리면 사는데 오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잘 안 눌려요. 그리고 SK 스퀘어 HD 현대건 사업부 자회사가 괜찮은 것들은 눌리면 또 버티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쿨 오프가 돼서 내려갔을 때 기회가 주지 않으면은 나한테 아직까지 포지션 안 한 사람한테는 포지션 할 수 있는 기회가 금방 안 올 수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두 분이 톤이 살짝은 다르네요. 일단은 김장렬 본부장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못 먹어도 고.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쪽이고.
네, 리스크 그렇죠. 관리하는 거는 뭐 계속 맞는데 그 지수 쪽으로 너무 고민이 되시면 저는 산업적으로는 활발하게 매매를 해라. 저는 지수 2600대부터 저는 뭐를 강조드렸냐면은 저는 지수 상승보다는 산업별 매매를 계속 하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도 지수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머리 굵은 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나 예.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이거는 최소한 2,900에서 한 3,100, 3,200까지 시간의 문제지 갈 수 있다. 빠져봤자 2,700 이하로 빠지기가 만만치 않다. 예. 이게 이미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잡히는 순간에는 그거 뚫기도 어렵고 내려가기도 어렵습니다. 위아래 간에. 그래서 그 지수를 아까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의미를 두지 말라는 본호님의 얘기하고도 제가 일맥상통한 말은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은 적정 현금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말씀을 하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월요일 장이 열렸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면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저도 그 2600 넘어갈 때 일단 30% 정도 체크하자라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수 밑단 얘기하면서 여기 안 깨지면은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거요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30%밖에 현금화를 안 해놓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대신에 이제 떨어졌을 때의 지수 대응 라인을 계속 높여드리면서 브리핑을 해왔다라는 점이고요. 일단 뭐 이제 종목별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도 30% 정도 전후 뭐 정말 많이 했을 때는 50% 정도의 얘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때 이제 지수 2600 정도 때 이제 2200대에서 올라왔으니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한 30% 정도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올라가면 계속 홀딩, 안 떨어지면은 현금화 굳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형님들은 제 생각할 때 현금 비중 지금 한 20%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것 같습니다. 그럼 됐지. 그럼 잘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잘 즐기면 되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그 여도운 앵커 나올 때 그때 강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하이닉스하고 그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 질문이 그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듣고 나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때 경청하기로 하겠어. 제가 질문할 때 똑같이 먼저 선대답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서 알고 있다면서요. 내 맘이에요.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들어보고 만약에 결이 맞으면 제가 이거 섞을게요. 오라클이 모든 걸 이번에 좌우했어요. 오라클. 근데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오라클에 대한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3일 연속 올랐어요. 그 큰 게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합쳐도 부족합니다. 그래요? 물론 브로드콤의 반밖에 안 돼요. 브로드콤의 반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세계 합해도 큰 거예요. 근데 3년 전에는 삼성전자밖에 안 됐거든요. 삼성전자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근데 수요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요. 얘네들이 핵심이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누가 1등이죠? 클라우드 컴퓨팅이요? 아마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렇죠. 그리고 애저. 그다음에 구글 하잖아요. 근데 4등. 그거보다 작지만은 이게 하는 업체가 이 오라클인 거예요. 근데 오라클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라클은 원래 시작은 클라우드 시작한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예요. 네. RDBS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얘네 거를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원래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투자를 많이 안 해가지고 클라우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온프레미스가 클라우드 가는 데를 천천히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다 싶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지금의 이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잖아요. 걔네들하고 경쟁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입니다. 걔네 거를 얹혀서 같이 해요.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엄청 좋은데 얘네가 뭐라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했을 때는 영어로 해석해 주세요.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애널리스트 펀드에서 insatiable demand라는 걸 썼어요. insatiable, insatiable. Insatiable? insatiable. S-A-T-I-A-B-L-E. 스펠 틀렸나? 맞을 텐데. 안 나와? insatiable 안 나와?
insatiable. 맞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단어 쓰는데 들어봐요. 일상적이지 않다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수요가 있어. 수요가 드러나. 예, 채웠어. 예. 내가 공급했어. 근데 또 바로 수요가 일어나. 또 채웠어. 또 날아가. 내가 따라잡아 해서 갔는데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해서 도저히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는 수요가 같이 늘어날 때를 insatiable demand이라는 단어를 간혹 씁니다. 리포트에. 그 리포트들이 나왔어요. 오라클 나오면서. 예. 그래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가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바로 일주일 전에 오픈 AI가 예. 그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하고 있지?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오픈 AI가 추가적으로 구글하고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픈 AI하고는 오라클하고 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클이가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수요 때문에 성장률이 너무나 세도 이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전쟁 없었으면 그냥 논스톱으로 날아갈 뻔했어요. 그게 오늘도 한국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만약 현금이 30-40% 있다고 해서 했고 그래도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AI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끝.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센 겁니다. 예. 우물쭈물하다가 아마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아니었구나. 자, 미안해.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플 아이패드 9세대 새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10.2인치 와이파이 모델인데요. 정상가가 43만 8,900원인데 저희가 100대 한정으로 39만 8,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패드 이렇게 있죠. 아이패드 이렇게 해서 애플 코리아 정품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 이렇게 있습니다. 새 제품입니다. 10시간 지속 대용량 배터리 새 제품 이렇게 다 새 제품 있죠? 예. 대용량 배터리 A13 바이오닉 칩셋 안정된 성능 가성비 최고의 아이패드입니다. 리싱크 무상 보증 15개월 제공이고요. 10시간 지속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44만원짜리를 39만 8천원에 100대 한정입니다. 9세대.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블랙 그리고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S급 리퍼예요. 단말기 USB 충전기 케이블 정상가 95만원인데 저희가 요거 싸게 가져왔습니다. S급 리퍼고요. 95만원인데 59만 8천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폰 프로 128기가는 여기서 30만원 추가하면 되고요. 요거는 아이폰 14 128기가 95만원짜리 저희가 59만 8천원에 통신 3사 알뜰폰 호환 가능하고요. 선택 약정 확정 기변 모두 가능. 3% 고객 대상 무상 보증 12개월, 액세서리 풀세트 기본 포함입니다. 젤리 케이스도 드리고요. 그립톡도 드리고 유심 트레이도 드립니다. 외관에 결점이 없어요. 새 거 같습니다. 무결점급 S급 공기계로 출고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긁힌 데도 없어요. 매우 좋습니다. 예, 매우 좋아요. 그리고 128기가, 256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좋네요. 아이폰 쓰시고 싶으신 분은 95만원짜리 60만원에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반도체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반도체를 이제 김정은 본부장님한테 또 물어보면 요게 혼자 20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뭘 질문할지는 몰라도 이거 지금 이게 한 10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가름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어본다면 별도로 대답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아니면은 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 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삼전이랑 막 이런 것들 반도체가 너무 엇갈리잖아요. 오늘도 삼전이 1.9%, 2% 빠지고 하이닉스는 2% 올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거의 신고가에 다 왔고 네네. 삼성전자는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24만 8,500원이 저기 1년 52주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네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걸까? 그리고 반도체는 과연 하반기에 갈까?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5초면 됩니다. 5초면 돼요. 예. 오늘 5초. 삼성전자가 중요한 거 지금 질문이 요즘 그거 아니에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콜이 안 나서 그래. 콜이 안 나서. 콜이 미뤄졌다는 얘기가 일주일 전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가장 큰 이다.
AI가 가는데 향유를 지금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차별화시키는 거라고 좀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네, 끝. 이건 나중에. 오늘 그 이영수 대표가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반도체 2년 주기 사이클이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한다. 빅테크가 AI 투자를 유지할지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갈수록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자기 예상에는 이 AI 반도체 사이클이 거의 끝물일 수도 있는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나갔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답변이고요. 그분이 얘기한 그 사이클이 끝날지 여부는 아마도 7월 말에서 8월 달에 각 회사의 실적 나올 때까지 동의를 할지 안 할지 언서튼티가 있어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약간 부족한 주식부터 버리죠. 그럼 확실한 게 삼성 하이닉스니까 하이닉스는 살려놓고 삼성전자 헷갈리네? 레이브 못하네? 그 사이클이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게 한 30% 이상한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일단 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 반응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끝. 자, 하창원 본부장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정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일정인데요. 명행이 지난주부터 강조를 잘 해줬던 이제 바이오 USA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목요일까지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좀 굵직한 기업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통화 정책이 많죠. BOJ도 있고요. 그다음에 FOMC도 있고요. 그다음에 BOE도 있기 때문에 일본, 미국, 유럽 이렇게 있으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이 월요일부터 있는데 이게 장기채가 입찰률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힐드에서 체결이 많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쇼핑 축제가 수요일날 열립니다. 이제 6.18 쇼핑 축제가 열리는데, 이러면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대거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이슈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 휴장이다 보니까, 목요일날 휴장이면 보통 목요일에 좀 발표하는 지표들이 대부분 좀 수요일날 땡겨서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이 수요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요때에 좀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 오늘 비만 관련된 게 좀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여기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약품이나 인벤티지랩이나 이런 기업들이 몇 개가 동아 ST 이런 애들이 가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한미약품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한 2-3개 기업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기업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인민은행 대출 우대금리도 나오니까 요게 또 중국 쪽 경기 부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FOMC? FOM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9월달 이후부터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데이터 디펜던트 또 얘기를 하면서 그 동결을 할 건데, 그 코멘트나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번에 좀 금리나 달러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라서, 그 부분이 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FOMC도 FOMC지만 대외적인 그런 뉴스들, 우리가 아까 악재나 변수를 언급한 그런 이슈들이랑 뉴스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임팩트적으로는. 그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일단은 어쨌든 큰 꼭지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조금은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국정이 움직일 때도 물론 이제 상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해외에서 일단은 공통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쪽이 되게 잘 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원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에너지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해외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0.5% 상승, 그리고 또 0.3% 하락, 요 사이에서 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7% 정도 마이너스고요. 올라오는 종목들의 성격은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방변 플러스 일부
지주사, LS, 두산 요런 애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 HD 현대도 5% 넘게 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또 하락하는 데는 게임주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서 넥슨 게임즈가 또 6% 하락하면서 다른 게임주들 시프트업이나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종목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우리 산업에 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M도 텐센트가 M&A 이슈로 마찬가지고 중국 자본이 특히나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조금 더 연결고리랑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걱정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하창모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잘 부각이 그 당일 한번 땅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주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구조적으로 올라가려면 콘솔에서 완전 대박이 난다거나 아니면 NC소프트의 아이온2가 진짜 완전 대박 나서 MMORPG의 그 과거 시대가 다시 열리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한 55세까지가 딱 그 형님들이거든요. 그 제 나이 때부터 딱 55세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가 그 MMORPG의 르네상스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대거 이제 집에서 2시간, 3시간씩 현질을 하면서 하는 정도가 아니면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일부 기업들, 뭐 크래프톤처럼 정말 실적이 계속 나오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아니면 저는 게임주는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걱정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상법 개정을 너무 급격하게 빨리 하면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가니까 너무 좋은데 그쵸. 대한민국 전체 크기의 파이로 봤을 때는 이 상법 개정을 너무 빡시게 하는 게 지금 이 순환 출자나 자본의 그런 지배구조의 그런 취약점을 해결하면서 이거를 같이 해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반대 의견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순환 출자가 계속 되게끔 되는 것부터 끊어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해외 자본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해외 자본이 우리나라 자국의 그런 뭐 좀 제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미국에서 개인 투자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 미국의 핵심 자본에 투자를 하면요. 세금이 엄청 세거나 아니면 투자 그게 한도가 있어요. 그게 딱 이제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 한 100개인가 200개인가 나오는데 그렇게 뭔가 설정을 해놓는다거나 핵심 산업들은 예. 아니면 지분에 대한 좀 제한을 건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만큼 뭐 이것도 종종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땅 사고 건물 사고 쉽지 않잖아요. 못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막 다 사버리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해도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요청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6분 지나가고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듣고 끝내죠.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오늘 보합이라면 가만히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사고 싶은 게 오늘 혹시라도 빠졌다. 말도 안 되게. 그럼 한 20-30% 그렇게 건드리는 정도.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하창모 본부장님. 네, 저는 이슈에 좀 주목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좀 이게 정책이나 뭐 좀 시끄러운 그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산업군들은 다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우리나라만 하면 이렇게 못 갈 거라고 보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막 난리 치니까 엄청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통 분모가 있는 산업군들은 위치가 높아도 이렇게 높은데 또 하는 것들이 계속 가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추세가 안 끊기면 좀 다소 발목이 잡히더라도 좀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이제 불편하다다는 의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해서 길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제가 좀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동접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9시 40분까지는 시황을 전달해드리지 않으면 동접이 쫙 빠져요. 그렇죠. 저는 이게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를 길게 하시면
이제 저는 빨리빨리 물어보고 요거를 또 전달하고 또 다른 뉴스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약간 여돈 앵커님이랑 하시듯이 자료를 한번 쫙 해버리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제가 호응을 못해서 소화도 안 돼. 시청자는 빠져. 이러니까 서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쭉 밀고 나가버리시면 이제 뭐 저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아까 그거는 제가 조금 길었어요. 예. 조금 길었는데 그건 죄송하고요. 예. 포인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가능했는데 기분이 좀 언짢으신 분들은 예.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미안합니다. 불편해하시면 저도 그냥 네네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신고 그냥 쭉 하게 두면 저야 훨씬 편하죠. 에브리데이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뭐 그냥 여기 뭐 좀 봐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아까 오버했으니까. 예.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상상에서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오후에 들어오세요. 예. 오후에 미리 얘기하면 지주회사 어느 예. 걸 사야 될지 준비한 거 있으니까 오후에 들어오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요거를 저희가 이제 사전 조율을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의견을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면 제가 또 아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앵커 이슈는 아니죠.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 예. 예. sorry.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잘못했어요. 예, 예의 없는 네네. 예의 없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갈게요. 네. 미국 투어 7기 3프로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랜드 드림 투어 아이비리그 탐방부터 월스트리트 금융인 특강까지 포함된 유익한 투어인데요. 가족 단위 신청이 많아서 자리가 정말 빨리 차고 있습니다. 항공비자, 숙박, 식사, 통역, 보험까지 모두 포함이라서 온 가족이 편하게 다녀오실 수가 있고요. 뉴욕 스테이크하우스 워렌 버핏이 갔던데 맛집도 탐방하고 퓨전 한식 코스 등 식사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방학 투어가 7기가 마지막이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오전에 문의가 정말 많아서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서대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10-8651-5870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도 달아드렸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 클로징 멘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